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내재적인 해석을 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이건 그냥 나홍진이 꾼 약간 나홍진이라는 되게 용한 무당이 꾼 개꿈 같은 영화라서 막 그 안에서 어떤 정합성이나 그 의미들을 막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게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진짜 표면 그대로 그 영화가 보여주는 표면을 그대로 봐야 오히려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외계인도 그냥 표면을 보자는 거지. 우리가 그 내부애를 해석하지 말고 그냥 외계인은 서양인인 거야. 그냥 서양인 거야. 왜? 서양인처럼 생겨서? 마이클 파스빈더랑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연기했으니까. 그냥 실제로 서양인이 외계인을 연기했잖아. 근데 이게 너무 그냥 할리우드 스타가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사실 이상한 게 그러니까 봉준호의 괴물처럼 100% CG로 괴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이 어차피 여기 위에 CG 다 씌울 거니까 그냥 한국인이 그거를 연기해줬잖아. 모션 캡처 그거 달고. 근데 왜 굳이 할리우드 서양인 스타가 외계인을 연기했냐 이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떤 서양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홍진이 항상 이 사회를 되게 잘 감각하고 사회의 불안을 잘 담아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곡성에서 또 엄청 불안한 사회를 담아냈고 근데 곡성에서 생각하는 마지막에 사회의 악은 그 일본인이었잖아. 올해와 가끔하자 이러면서 나오잖아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그런 상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힘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걸 자꾸 일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파묘도 그렇지. 파묘도 뭔가 잘 사회가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무덤을 팠더니 거기 무슨 일본 장군 귀신이 막 묻혀져 있어서 우리 한민족의 정기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런 결과가 튀어나올 정도로 뭔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못됐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곡성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서양인에 대한 엄청 복합적인 감정을 담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영화 배경도 80년대잖아. 되게 애매한 시기잖아. 막 근대적인 문물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아직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근대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살인의 추억도 배경이 80년대 시골 마을이잖아. 그래서 막 무기 같은 것도 들어오고 했지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범인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증거 같은 거를 엄격히 하지 못하고 과학 수사가 안 돼서 결국에는 범인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담았다면 여기서도 사실 그런 시골 마을인 거지. 엄청 큰 막 진짜 무슨 막 첨단 무기들을 주민들도 다 갖고 있는데 뭔가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건 충분히 선진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약간 교양이나 상식 같은 것도 부족해서 막 언어 어휘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서구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 하면 서구인자 약간 코쟁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고 우리랑 다르니까 일단 당황스럽잖아. 놀라운데 우리보다 뭐 눈도 파랗고 코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하니까 외계인처럼 느껴졌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게 굉장히 어떤 신문물을 갖고 있어. 그리고 걔네가 또 막 언어도 딱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모를 때 영어 들리듯이 사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리거든 외계인 언어가. 그리고 걔네가 막 성경 같은 거를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약간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서구 문물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기독교 그런 거잖아.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굉장히 그런 거 기독교 문명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기독교 문명을 갖고 외계인이 온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느꼈던 어떤 충격과 공포와 경외심과 그런 낯섦과 그런 여러 가지 감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특이한 게 SF 영화에서 보통 SF 영화에서 주체는 항상 제국의 입장이란 말이야. 항상 제국의 입장에서 외계인을 타자로 그리고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막 외계인이 나왔을 때 걔네는 그냥 무찔러야만 되는 사회의 악이나 뭐 물리쳐야 되는 그런 걸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외계인이 막 아바타 나비족처럼 처음에는 막 우리가 막
지배해야 되고 약간 이렇게 보지만 음. 알고 보니까 쟤네도 아름다운 문명이 있고 자연과 오히려 더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걔네를 더 존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시혜적인 걸로 다룬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가 특이한 건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제국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누굴 지배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지배를 당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외계인에 대한 그런 식의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영화에서는 다 모두가 외계인이나 그 지구인이나 다 한국인이나 한국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나 뭐 한국 그 외계인이 여성인데 약간 모성을 가진 AI 로봇이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만 가능했다? 이번에는 진짜 그래서 놀라운 게 그 외계인이 서양 왜 말을 이렇게 잘 안 되냐? 너무 힘들어 보여 언니. 너무 힘들어 진짜. 이렇게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 힘들. 사실 우리나라 외부에 더 우리보다 고등 문명을 가진 존재가 있었고 그런 문명이 있었고 그런 타자가 들어왔을 때 주체가 느끼는 공포? 내가 사실 주체가 아니고 타자일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선이 깃든 영화라고 생각해서 사실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 정말. 그건 사실 제국에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영화고 진짜 이런 식의 시선과 이런 식의 외계인 구현은 이 영화가 거의 서구 영화 역사상 영화사에서 거의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왜냐면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SF 영화를 만들 만큼 문화적 자본과 그런 투자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나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었고 이게 거의 최초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SF에 집착하는 것도 크리스토퍼 놀란 인터스텔라가 제일 흥행한 나라가 우리나라듯이 되게 그 첨단 기술이랑 그런 여러 가지 사회가 되게 발전한 거에 증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SF 영화가. 그래서 디워 심연의 디워 할 때도 전 국민이 약간 기도하듯이 이 영화가 제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약간 다들 막 약간 기원을 할 정도로 SF 영화에 대해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이 크단 말이야. 이걸 잘 만들어야 선진화된 국가가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호프에도 기대가 컸는데 정말 이 영화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사람이 만든 SF 영화 같아서 나는 이게 너무 놀랍고 좋았다.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주체에서 타자로 떨어지는 감각을 드러냈다는 게. 그 냄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항상 우리랑 다른 낯선 존재를 감각할 때 우리랑 다른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냄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똥냄새 처음으로 외계인을 본 사람이 똥을 싸면서 외계인과 조우했다는 그 사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내가 아까 표면을 보라 그랬지. 이것도 너무 표면적으로 똥 얘기가 그냥 표면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그 해수리 아저씨가 외계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똥 마려워서 똥을 싸다가 봤다는 이야기를 그 성애한테 엄청 길게 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긴박감을 줘야 될 타이밍인데 엄청 늘어지게 그 이야기를 그냥 쓸데없이 길게 한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 생각할 때 똥이 중요한 거야. 외계인을 만났을 때 똥을 싸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왜 외계인을 만났을 때 똥을 싸고 있었을까 하면 외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똥 냄새 나는 그런 냄새 나는 존재라는 거를 거기서부터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주체로 본 게 아니라 외계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체 입장에서 그런 타자를 본 게 아니라 외계인 입장에서 저 똥냄새나는 인간들을 봤다는 그런 거를 표현한 거고 또 성기 일행이 숲속에 있을 때 막 걔가 좀 어슬렁 거리면서 약간 코르티스 뮤비 찍듯이 멋지게 아주 아메리칸 뮤비예요. 입고 이렇게 거의 그거 편집하면 코르티스 맞아. 코르티스 뮤비 될 정도로 곧 나올 것 같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편집해볼까?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걔네가 먹을 때도 막 주먹밥을 먹는데 그냥 사냥꾼이면 그냥 주먹밥만 먹으면 될 텐데 굳이 총각김치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근데 딱 그때 그 영상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냄새잖아, 우리는. 아, 저 손은 씻지도 못할 텐데, 김치 냄새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 김치 냄새는 진짜 한국인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냄새고, 우리가 서양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를 의식할 때, 김치 냄새, 마늘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우리나라 인간들의 타자성을 담고 있는 거야. 서구인의 시선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늘 냄새, 김치 냄새라는 존재고 우리가 되게 미개해 보일까, 이런 열등의식을 사실 영화 자체가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정합적이지도 않고 갑자기 똥 얘기 나오고 갑자기 막 외계인이 막 얘기하는 게 번역되고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한국인들의 무의식을 너무 영상적으로 잘 구현했기 때문에 보고 나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건드려진 거야,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왜냐면 아무것도 안 건드려진 망작이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처럼 그냥 감독 혼자 이상한 망상한 거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지 않아. 그런데 이 영화는 욕을 하면서 계속 다시 보잖아. 그 이유는 뭔가 건드려졌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뭔가 인상적이었고, 그거는 한국인들이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과 굉장히 닿아있다. 또 나오시는 무당 같은 예술가고 우리 한국인의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을 영상화한 영상 작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저번보다 한 2배 더 올려 쳐진 것 같아. 아, 나 근데 너무 이게 갈수록 내가 높게 근데 이 영화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자. 평론가가 처음에 별 좀 낮게 줬다가 갑자기 내린다거나 조금 줬다가 갑자기 점수를 올린다거나 이런 일도 있어. 나도 저 돈 버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사실 평론가한테 돈을 주는 사람 딱히 아무도 없고 평론가 존나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이 영화가 보고 나면 보고 나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시일이 지날수록 더 계속 생각나. 계속 생각나고 정말 생각보다 더 대단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내려져서 나도 별점을 반 개 또 올렸을 정도로 3.5점 됐어? 헐. 되게 좋은 점수인데, 근데 이게 시원한 데서 찍지 걸어다니면서 찍는